예상치 못한 고득점. 걱정만큼 어렵지 않아요. (28살) 대학생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지방에서는 개업 말고는 길이 별로 없다는 판단과 아버지의 추천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용적인 면이 가장 컸습니다. 중개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의 강의여서 놀랐어요. 온라인으로 감정평가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그중 이벤트 포함하여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어 부동산 학개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민법 과목들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있었지만 회계학과 경제학은 살면서 처음 접해본 과목들이었습니다. 총 수험 기간은 영어 점수 준비한 기간을 제외하면 1년 1개월 준비했습니다. 민법 85점, 경제학원론 80점, 부동산학원론 75점, 감정평가 관계법규 67.5점, 회계학 72.5점, 평균 76점이었습니다. 체감 난이도는 과목별로 편차가 컸는데 민법과 경제학은 매우 쉽게 느껴졌었고 관계법규는 개정사항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졌어요. 실제로도 점수가 가장 낮기도 하고요. 부동산 학원론은 지난 기출문제들 대비 더 심도 깊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느꼈고 회계학은 항상 그렇듯 어려웠습니다. 민법은 베이스가 있었던 터라 기초 강의 2회독 이후 하루에 기출문제 1회 분량의 문제만 풀며 감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민법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파트별 문항수 등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기출문제와 오답 정리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경제학은 정말 베이스가 없었던 과목이라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과목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무턱대고 강의만 들었습니다. 2회독을 마치고 3회독을 시작하기 전에 비로소 목차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제학의 세계관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시와 거시,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이런 식의 A와 B 체계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한결 수월해졌고 3회독 이후에는 기출문제와 오답 정리 위주의 감 익히는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난해한 과목이었으나 결론적으로 민법과 마찬가지로 정형화되어 있다고 느꼈던 과목입니다. 학원론은 학개론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서 그다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시험장에서 당황했어요. 원론과 개론은 다르다는 것이 새삼 느껴졌어요. 학원론도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 2회독 이후 기출문제로 감 익히는 정도의 연습을 했어요. 저는 암기력이 약한 편입니다. 제 기준에서 감관법은 암기 과목이라고 판단하여 가장 마지막에 몰아서 2회독을 했던 과목이에요. 이번에 개정사항이 많았는데 감평사법과 도정법은 개정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 위주로 공부했고 국계법, 공시법, 국유재산법 등은 기존 기출문제들 위주로 학습했는데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직접 수정해가며 학습했던 것이 도움이 꽤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 오답 정리하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락만 넘기는 게 목표였던 과목 중 하나였는데 그래도 꼭 맞춰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점수를 다 채워서 다행입니다. T개정, 대변, 차변 이런 기초적인 것들도 모르는 그야말로 노베이스인 과목이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과목을 40점을 넘길 수 있을지 시험 보고 나오는 길에도 제발 40점만 넘어주기를 기도했던 과목이에요. 그래도 노재석 강사님의 수업이 포기는 안 하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옆집 삼촌처럼 너무 편안하게 느껴져서 무거운 마음을 반절 정도 버리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회계학은 3회독 이상은 반복해서 기본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강의를 다시 듣기도 했고요. 후반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부분들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적당히 버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점수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수험생활 시작할 때 영어 점수를 채워야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강의를 결제해두고도 영어에 매진하느라 듣지 못했습니다. 영어 점수 채우는데 10개월가량을 소요하고 나니 21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은 접수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는데 다행히도 담당자님이 격려와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학습 원칙이 있다면 반복학습과 꾸준함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SNS를 삭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더 집중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빨리 해방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3개월은 정말 매일이 똑같았어요. 독서실에 나와서 기출문제 5과목 타이머 재고 푼 다음 오답 정리와 추가적인 자료 정리를 하면 집에 갈 시간이 되고, 약간 TMI인데 저는 기출문제 정리가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쯤부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관세사 기출문제를 병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간에 2차를 준비했어야 했는데요. 다른 전업 수험생분들은 꼭 동차로 준비하세요. 저는 시간만 버렸다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합니다. 노재석 강사님의 회계학 강의가 가장 좋았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 정말 푸근한 인상과 말투로 강의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과목이지만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계산기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귀찮으실 텐데도 항상 판서를 열심히 해주셔서 수업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별 담당자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부분 등을 담당자님께 문자로 바로 여쭙고 답변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항상 친절한 말투로 대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심적인 위로를 꽤 받았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공부라는 게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소신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합격에 닿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모든 감정평가사 수험생들 파이팅!